안녕하셨습니까? 11시에 만납시다. 김영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혜실입니다. 이웃과 사회를 위한 사랑과 봉사의 삶이라는 것은 몹시도 값진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이웃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에 있는 분도 많이 계시지만 또 그러한 분들을 돕고자 나서는 분도 또한 많이 계신 것이 몹시도 다행한 일입니다. 이와 같이 이웃을 돕는다는 것은 모진 세파의 봄바람의 훈훈함과 같다거나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지나간 20년 동안 이웃을 위해서 몸과 마음과 그리고 사랑을 바쳐오신 김종훈 씨의 경우를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종훈 씨 나와 계십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지난 20년 동안 무척 애쓰시고 사랑의 봉사를 하신 것을 참 존경에 마지 않습니다. 요즘 사시는 곳은 어디입니까? 구로동에 살고 있습니다. 구로동에. 예. 예. 하시는 일은 어떤 일을 하시고 계신가요? 조그마한 피복 만드는 기성부업을 하고 있습니다. 조그만. 조그마면 얼마나 조그만가요? 종업원이 이제 저까지 합쳐서 한 10여 명 정도 되죠. 10여 명이면 뭐 그렇게 작은 것도 아니군요. 좀 겸손하게 조그맣다고 그러셔서 난 또 성냥갑 같이 작은 줄 알았더니 참 그런 일을 하시는군요. 그러면 수입은 어느 정도신지 혹시 이게 제가 실례가 아니면은. 좀 노력을 많이 하고 그러면 좀 많이 벌고요. 네. 이게 원래 우리 업이라는 것이 비철이 좀 있어요. 여름철에. 그리고 이제 겨울철에는 좀 바쁜기 때문에 작업을 많이 하면 좀 많이 벌어요. 그게 이제 업이라는 게 이제 피복 예. 제조. 그래서 제가 직접 손수 재단을 하면서 네. 이제 재봉도 하고 다 합니다요. 아하. 그러니까 그 남보다 한 두세 배 일을 하니까 그만큼 되게 수입이 좀 많이 오더만요. 네. 그래서 이제 원 수입은 뭐 꼭 보장된 수입은 없고요. 네. 100여만 원에서 150, 또 겨울에 한 차례 잘 벌으면 또 200, 250까지도 그 벌고. 150, 200은 그건 순수입을 말씀하시는 예. 거죠? 어허. 그리고 13명 내지 15명의 직원들 다 먹여 살리시고. 뭐 먹여 산다는 게 뭐 있어요? 걔들이 노력해서 먹고 사는 거지. 그렇겠죠. 예. 각자 일해서. 예. 그럼 이와 같이 그 사회 봉사를 위해서 사랑과 봉사를 하신 것은 언제부터 시작이 됐습니까? 이게 제가 어려서부터 이게 지금 고아원생을 하다 보니까 그 꿀 빠진 그 눈물 좀 흘려봤고 배도 골아봤거든요. 네. 그래서 저 역시도 이게 염두에 두지 못했는데 그 무언가 그 배고픈스러움을 겪어봤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생각하고서 무언가 이렇게 좀 시작을 해봤어요. 네. 근데 남을 도와주면서 창피해서 제가 숨고 여러 번 해오고 그랬는데 어떻게 이렇게 세상에 알리고 나니까 좀 창피스럽고 부끄러우네요. 아니 남 도와주신 게 이렇게 창피스럽게 생각을 하십니까? 야, 이게 그냥 왜? 옛날 그대로가 좋은 것 같아요. 그잖아. 그게 좋고 이 자유스럽게 행동하기도 좀 한마디로 충청도 말로 망해요. 뭔가 이렇게 좀 하여튼 불편하구먼요. 옛날 그대로 남 두께 내버려 놔뒀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우연히 어떻게 이렇게 세상에 알려져 갖고서 하여튼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네. 그 남을 돕겠다고 생각하신 것은 어떤 계기가 있었겠는데요. 그것은 어떤 계기였습니까? 계획이라고 하는 것보다도 제가 옛날에 배가 고파서 이렇게 빵집 같은 데 이런 데 들어가면 뭘 훔쳐 먹고 싶었었어요. 바라봐지고. 네. 그래서 이 순간적으로 사람이 도둑이나 하고 강도가 나거나 이렇게 판단합니다요. 그래서 아하. 지금도 길거리를 가다가 젊은 사람이나 누가 우주가니 어디 서 있으면은 네. 저는 그 사람을 이렇게 먼 밑에 지켜봐요. 옛날에 내가 그걸 먹고 싶어서 훔쳐 먹어봤으면 이런 마음을 가져봤거든요. 그 사람하면 다 동일할 거란 말이에요. 저 자식이 저거 또 옛날 내 마음처럼 뭐 훔쳐 먹으려고는 않는가. 그러다 보면 한참 섰어요. 그럼 나도 이제 좀 고집이 좀 있고 성질이 좀 거시기해요. 네가 그냥 내가 해보자 가만히 있어요. 그래도 안 되겠다. 내가 가서 그래. 왜 그러냐고. 저거 먹고 싶어 그러니까 왜 그럽니까 하면 뭐 시골서 올라왔는데 차비가 없다 뭐다 이런 얘기를 해요. 차비 줘서 이렇게 보내면은 그분들이 여론이 이제 저 사람 미쳤다 이런 소리도 많이 들었어요. 네. 이게 결론은 내가 옛날에 마음 먹었던 것이 그 사람이 똑같지 않을까. 순간적으로 도둑질할 수도 있거든 먹고 싶으면요. 배가 고픈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걸 사전에 좀 막아보자 이런 의도에서도 좀 있었군요. 네. 그 전에 이렇게 그냥 슬쩍 해 잡순 거는 무엇이 제일 맛있었습니까? 이제 그거보다도 시골서 이제 배가 고파가 남의 밥 훔쳐 먹다가 물안에 빠져갖고서 호적구에서 뭐 이런 시골은 주로 가마솥 치거든요. 네. 이렇게 열면 소리가 잘 나요. 그래서 그런 게 하여튼 지나간 거식이지만 그렇게 맛있어요. 막 소위로 막 집어먹고 그냥
어떤 거 짚으면 그냥 꼬창도 잡히면 꼬창도 집어넣고 막 이러는 게 그렇게 맛있어요. 뭐 매웠거나 짜거나 이런 뭐가 없고. 이게 한마디로 남들은 우습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제 얘기는 그 뼈에 사무치는 거식이죠. 그렇죠. 왜 그런 형편에 처하셨는지는 나중에 제가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만, 이제 그로부터 이제 들어와서 서울 남대문 시장부터 이제 서울의 시작이 됐는데요. 예. 그 전 얘기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 그 남대문 시장에서는 어떻게 지났었습니까? 이게 제가 17살에 남대문 시장에 들어왔구먼요. 들어와서. 17. 네. 네. 우리 형님 되는 분 한 분이 이제 이런 기성복점에서 일을 하셨었어요. 네. 근데 형님을 찾아가서 이제 일을 배다가 영 적격에 저기 맞질 않아요. 저는 그냥 그 대부분 이런 계통에 일하는 분들이 성질이 좀 난폭해요. 막 그 처음에 배로 들어가면 월급도 안 주고 네. 그냥 막 구두나 닦으라고 물 떠오라고 매일 그냥 밥도 안 주고 때려싸고 건단 말이에요. 이게 적성이 안 맞았는데 가만히 내가 뭔가 이렇게 파악을 해보니까 안 되겠다. 나라도 뭔가 좀 이런 데 있고 이렇게 시골 속에 무작정 상경한 애들이 그렇게 많이 오거든요. 네. 이런 애들을 위해서 한번 좀 해봐야겠다 생각하고 그때부터 나의 그 월급 타는 거라든가 그 불량한 애들 좀 모아놓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좀 많이 했고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주로 우리는 이게 돈을 벌더라도 함부로 쓰고 그러지 말고 방이라도 얻어갖고 어떻게 한번 살아보자 하고 그 남산 올라가면 그 양동 쪽에 가면 판자촌 그 싸구려집 많아요. 네. 보증금 없이 그냥 10,000원짜리도 있고 5,000원짜리도 있고 네, 거기서 생활도 해보고 이제 밥도 우리가 식당밥을 안 먹고 라면 같은 것도 끓여 먹어보고 자취하셨군요. 예. 이 밀가루 사다 수지비도 해 먹어보고 우리 엄마들은 수지비도 잘해요. 이게 똑똑똑하면 다는데 한번 제가 수지비를 한번 했는데 막 떼어냈어요. 네. 나중에 먹으려고 푸니까 더 얼가 돼버렸어 이게. 그래서 이제 속은 이것껏이 하고 이렇게 푸니까 속에 밀가루 그냥 있어요. 하여튼 그런 전에 생각하면 참 사람이 참 사는 게 참 희한해요. 네. 희한하네. 그 남대문 시장에서 무슨 일을 했습니까? 주로 이제 처음에는 그 미싱 보조를 했죠. 미싱 보조. 네, 미싱 보조를 했더니 제가 운이 좋아서 그런지 몰라도 그 사장님이 돌아가셨어요. 그 사장님이 김성희 운이 좋은데 그 양반이 왜 돌아가요? 아니 이제 연세가 많이 드셔서 돌아가셨는데 그 당시 미싱 보조로 들어간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사장님이 너 재단 좀 한번 배워봐라. 네. 아이고 제가 어떻게 배우고 했더니 한번 해보라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이제 미싱 보조를 해서 재단 보조를 이제 한마디로 이렇게 승진된 거예요. 하하. 딱 배우는데 한 7, 8개월 한 1년 정도 했나 봐요. 네. 근데 하여튼 제가 그 운이 맞으려고 그런지 그 재단 오시는 분이 암에 걸려갖고 집에서 나오시지를 못하게 됐어요. 하하. 그때 종업원이 한 4, 50명 됐었어요. 네. 근데 이제 안 나오시고 애들 일을 못 오고 재단을 못 오니까요. 네. 됐다 못하고 사장님 몰래 내가 재단을 했죠. 아. 재단을 쭉 해서 한 2, 3일을 집어넣었더니 사장님이 있다가 요새 공장 일을 해야 돼 걱정해서 제가 재단에 넣었어요. 그랬더니 사장님이 난리를 친 거예요. 이놈의 새끼 다 버리려고 어떻게 하려고 하냐고. 너 다 물어내라고. 내가 버리면 물어낼게요. 그래서 그 재단이 이틀 3일 이렇게 해갖고 물건이 나가니까 사장님이 됐다고 그러대요. 그래서 월급을 한 10,000원인가 15,000원에서 그냥 5만 원이 떼어 올려주대요. 아이고. 5만 원이 굉장히 컸슈. 그게 언제죠? 그게 18살 그러니까 1960년, 65년? 64년도인가 64년. 65년도인가 그래요. 그때 5만 원이면 꽤 큰 돈이었죠. 아니 제가 봐도 굉장히 큰 것 같으대요. 예. 근데 이제 돈이 주머니 들고 있다 보니까 아하. 뭐지 사람 마음이 좀 틀려지대요. 어떻게 틀려져요? 야 내가 참 버스피 하나 없고 토건 하나 없어 빌빌 짜고 하던 생각에서 이걸 무언가 해봤으면 이런 생각 들다가 근데 돈을 주머니에 꽉 집어넣고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갑자기 큰 돈이 잡혔으니까 어리벙벙해하고 쓸 데가 없군요. 쓸데없는 것보다도 원래 이제 제가 그 뭐 특기라는 거 없고요. 뭐가 좀 하나 있긴 있었어요. 지금도 이렇게 대인 거래할 때는요. 네. 천천히만 해야 더듬어요. 빨리 하는 정확해요. 그 당시에 내가 지금도 은혜를 못 있는 분이 하나 있는데 그 박종세 네. 그 TV 실장님으로 계신 분이 네, 있어요. 네. 제가 원래 이 중계방송 아나운서가 되고 싶어갖고 서울에서 그렇게 공장생활 하면서도요. 네. 편지를 띄우니까 편지 답장을 꼬박꼬박 해주시대요. 박종세 그 네. TV 계실 그 당시에 네. KBS 이광재, MBC에 네. MBC 임대권 KBS 이광재 아나운서 네. 그리고 TV의 박종세, 네. 동아방송 김주환 나 이분들 잘 알아요. 네. 지금도 이게 천천히만 돈을 빨리 하는 건 정확해. 중계방송을 제가 한 19가지 합니다. 지금도 24가지 종목에서요. 그래요? 근데 아. 남들 보기에는 나보고요. 하여튼 정신 육가반다고 하겠지만은 저 나름대로 포부는 있는데요. 그 당시 돈이 없다 보고 먹고 사는 게 뭔지 그 속에 파묻히다 보니까 그때 그냥 이런 기술을 배게 됐네요. 기술도 배우시. 중계방송 뭘 잘하세요? 뭐 이제 농구 중에 권투 같은 한번 거 해보시겠어요? 뭐 하라면 할 수 있죠.
볼카트는 일본에 말하고는 옷가이가 단독으로 음악 사서 쉬우는 순간 볼카트는 우리 한국보 김동호 선수 이걸 끝낼게요. 아, 이거 중계 방송할 땐 그레시오가 안 들어가네요. 그게 대대요. 근데 우리 고향 사람하고 우리 저 안식과 경상도가 고향이거든요. 네. 나하고 얘기할 때는 평범해요. 근데 우리 장문형하고 얘기할 때는 또 하나보다도 것이요.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근데 그 희한하더만요. 일단 우리 고향 사람 만나면 우리 고향 말이 더 잘 나와요. 네, 그러시겠죠. 그 남대문 시장에서 사시면서 이제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시고 월급은 5만 원으로 승격이 됐는데 그때 기억나는 일들은 어떤 게 있습니까? 이제 기억나는 게 한 서너 가지 있구먼요. 이제 그 5만 원 월급은 올랐는데 이제 애들이 사장한테 알롱대갖고서 너는 이렇게 잘 되고 월급도 많이 받고 그냥 매일 대다 때리는 거예요. 때릴 때가 어디지 체격이에요. 매일 때려서 그냥 그래서 에이 다 때려치고 자고 남산에 올라갔어요. 자살하려고 이제 만나고 귀찮아 걸래요. 돈 잘 버는데 왜 왜냐 잘 버는데 애들이 매일 때려 쌓고 귀찮게 하고 그냥 잠을 못 자게 만들어요. 근데 그 애들은 누구예요? 그 애들이 누구예요? 이게 우리 나하고 비슷한 애들이죠. 그 공장에서 이런 애들이죠. 너희 자식 사장한테 알롱알롱 해갖고 말이야. 너는 사장한테 잘 보이고 우리는 지금 이렇게 이러고 안 입겁다 이거죠. 내가 뭐 잘 보이냐요. 그럼 너 딴 데로 같이 가재 자꾸. 딴 데가 돈 더 줄 테니까 나 싫다고 여기 그냥 있는다고 그랬더니 애들이 매일 막 그냥 아니 나는 그래 애들한테도 내가 책이 그냥 때릴 데가 어디냐야. 그만 좀 때려라요. 매일 때리는 거예요. 근데 에이 마사 구차하다 자살에 나와가지고 남산 올라갔대. 그것도 마땅치가 않대요. 그 당시만 해도 남산에는 이렇게 철조망이 없었거든요. 네. 남자 쌍쌍이 그냥 나무 그 소나무 그늘에 앉아 있고 자살한 것도 마땅치가 않아요. 내려갔다 쭉 올라왔죠 이제 배하고 부골래 그때 빡 올라오는데 그 사과 하나가 누가 먹다 보는 걸 내버린 게 하나 있더군요. 그 기억이 생생합니다. 딱 집은 게 이제 개미가 많이 꼈대요. 그 개미를 탁탁 털어붙이고 그 개미가 손에 딱 붙대 그 햇볕 한 넣었더니 왔다 갔다 왔대요. 너도 살라고 그러냐고 그때가 탁 내버렸죠. 사과를 뭐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서 또 한강을 또 갔어요. 한강이나 가보자 했더니 한강 가서 이렇게 물을 쳐다보니까 얼굴로 비치니까 사람이 갑자기 마음이 변해지세요. 아이 죽이든 살든 해보자. 이제 견뎌냈죠. 견뎌내고서 몇몇 사람한테 도움을 청했더니 그때 당시는 그 깡패들 세상에 있었어요. 그 당시만 해도요. 이렇게 안 들어주더면 그다음에 돈 버는 거 조금씩 이렇게 애들 주고 어떻게 연봉도 뭐 하다 보니까 걔들이 다 어디 갔나 없대 나중에는요. 그때 이제 남들을 도와주셨는데 남들을 무슨 마음으로 도와줬습니까? 이게 결론은 그거지요. 내가 배를 골아봤고요. 배가 고파서 도둑질도 해보려고 신경도 써봤기 때문에 뭔가 나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은 무조건 내가 그냥 뭐 밤에 빨가보고 잠자다 빨가보고 쫓아나가 듣기 이런 식으로 그냥 마음을 그냥 먹으시오. 뭐 그럼 그 도와준 방법은 아까 이제 이렇게 들여다가 판자촌에서 같이 살기도 그렇게도 했고요. 그 밖에는 어떻게 도와줬어요? 그렇게 되고 저기 우리 할머님 앉아 계시지만 쌀 같은 거 팔아서 이렇게 몰래 주고 그냥 앞에다 놓고 가고 당신 얼굴 안 되면 안 받는 사람도 많이 있었어요. 그러면 내가 무슨 좋은 일 했다고 그거 주면서 할머니 잘 잡어요 하고 이렇게 인사를 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위에서 막 소문이 뭐 간첩이다 뭐 누가 시켜서 하는 짓이다 소문도 많이 났었죠. 그러나 거기에 내가 그러지 않고 계속 했죠. 참 용케하셨군요. 그 남대문 시장의 생활이 언제까지 계속됐습니까? 이게 78년도요. 4월 달까지 남대문에 있었어요. 근데 이제 남대문에도 관된 이유는 그 도쿄에서 이렇게 쳐다보면 남대문이 지저분하대요. 내가 공장들은 전부 변두리로 빼라고 해갖고 이제 그 변두리로 나가게 되시오. 그 어떻게 했습니까 그 후에? 그래갖고 이제 그 우리 사장님 아드님 분이 한 분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아드님이 이제 자본을 다 대갖고 우리 대방동 이사를 갔어요. 500에 28만 원짜리 이제 세를 하나 얻어가시오. 대방동으로. 그래갖고 그때부터 역시 그 재단 일하는 거죠? 저는 이제 재단사도 하고 공장장도 하고 뭐 미싱도 하고 저는 뭐 성질이 거기서 가만히 앉아있지를 못해요. 뭐 쉬는 시간에 있으면 뭘 해야지요. 막 조미 쑤셔서 앉아있지를 못해요. 저는 태어날 때 일을 하고 태어났는가 봐요. 참 용케 잘 생각하셨군요. 그쪽으로 이사 가신 후에도 남을 도와주셨는데 그때는 누구를 도와주셨어요? 그때 맨 처음에 내가 만난 그 할머니가 저기 제일교포 할머니 계세요. 제일교포 할머니? 제일교포 할머니예요. 제일... 일본서 오셨어요. 그러세요? 근데 저 할머니가 그냥 밥도 못 잡수시고 뭔가 그냥 허덕이는 걸 내가 밑에 봐서 처음에는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그지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참 안 되겠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쌀을 푸대를 해서 이렇게 그냥 사다 드리고 하다 보니까 한 횟수로 6, 7년이 됐어요. 저 어른은 함자가 어떻게 되시나요? 김붕우 할머니요. 제일교포라고 그러시는데 언제 오셨나요? 이게 그건 자세히 모르겠슈. 72년도부터 왔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그래서 어디서 도움을 받으셨군요. 아, 참 아닙니다. 아, 저 수출공단의 큰 회사 사장을 억울한 일을 하나 당하셨나 아, 봐요. 그러셨군요. 그래갖고 공장을 다 뺏기고 거지가 되고 저 김종호 사장님을 만나서 제가 한 내가 뭐 60년 사장이요. 아이고 저 예. 예.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 기회가 있겠죠. 그래서 그 79년에 이제 이사하셔서 공장을 새로 차리실 때 예. 비용은 누가 됐습니까? 이제 우리 요 사장님 아드님 되시는 분이 됐죠. 거기서는 어떤 식으로 어떻게 운영을 했습니까? 이제 물론 여기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곤란하지만 처음에는 그 조건이 좀 좋아서시오. 네. 이제 지금 이게 내가 별도로 공장 내기 전까지만 해도 이제 본봉을 60만 원을 날 주고 네. 이제 한 장당에 얼마 하는데 이익이 따라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본봉이 한 뭐 50에서 60은 제기 이제 그건 완전 놀던 안 놀던 본봉은 돌아와요. 근데 이제 애들 일을 많이 빼고 그러면 한 장당에 이제 100원이면 100원, 200원이면 이게 뭐가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은 그 당시 수입은 뭐 100만 원 이상 수입은 되시오. 그럼 그 100만 원 이상 수입 가지고도 역시 계속해서 도우셨는데 어디를 도우셨습니까? 주로 이제 처음에는 그 양로원에다 경로당을 내 기준한 게 아니고요. 아하. 그 동네 할머니 할아버지 이렇게 혼자 살면서 이렇게 끼니도 못 잡수는 분이 있어요. 아하. 있는데 무슨 내가 무슨 방법 수살대처럼 저녁에만 손 쭉 두고 다니고 꼭 내 눈에는 그런 사람만 띄어요 또. 하여튼 참 이거 타고난 팔자인가 봐요 내가 생각해도. 하여튼 참 네. 완전 시대 타령도 해 내가요. 예. 그러다 보면은 어떻게 해요? 연탄도 없지 아무것도 없지 가만히 몰래 들어가 보면요. 네. 그러면 다들 연탄 50장하고 우선 쌀 한 얼마 좀 넣어주세요. 돈을 지불하지요. 아하. 그러면 지금도 대부분이 그 쌀가게 사람들은 처음에는 저보고 머리가 돌았다고 돼요. 저 사람은 좀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네. 그냥 갖다 주세요. 누가 줬다고 하지 말고요. 네.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저 양로원이다 노인정에 신경 쓰게 된 동기는 이제 그 할머니 한 분이 쌀음치 갖고 나와갖고서 이렇게 됐다 해서 아 이런 데 한번 신경을 써봐야겠구나. 또 우리 어머님이 이제 우리 충전말 엄니지요. 엄니가 네. 항시 내가 그래서 표준말 쓰려는 게 안 되네요. 자꾸 네. 써야죠. 예. 별연대로 없어요. 네, 우리 엄니가 항시 하시는 말씀이 엄니 생각을 해서 노냐마에 잘해라 잘해라 항시 말씀이 그거예요. 또 우리 어머님이 지금 연세가 좀 많이 드셨지만은 고생 거리마다 눈물이 안 빠진 데가 없대요.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지금 해명양로 원장님 뵌 적은 뭐 얼마 안 됐지만 내가 암암리에 누구 통해서라든가 이렇게 아하. 뭐 좀 사다 들여 보내고 이렇게 했고, 양로원에. 예, 네. 그러다가 무엇을 어떻게 도우셨어요? 주로 이제 연탄 음흠. 그리고 이제 우리 그 사무장님하고 이렇게 상해드려갖고 생선 같은 거 노량진 수산시장에 가서 네. 이제 용달 차려갖고 한 번 가면 한 13박스씩 이렇게 사가야 이제 할아버님 냉장고에다 넣고 이제 며칠씩 잡수신대요. 그렇게 하면 물론 원장님 사무장님보다도 그 할아버님들을 보면요. 네. 그걸 직접 경험 안 해본 사람은 못 느껴요. 그렇겠죠. 아무리 잘 잡수고 뭐 한다 해도 그 외로우시고 얼굴에 써 있어요 뭔가. 그 네. 사람 사는 게 전부 이런 건지 이런 걸 느낄 때요. 네. 내가 나이는 얼마 안 됐지만 자꾸 세상 살고 싶은 게 나도 이만큼이 없어요. 그런 거 보면 어째서 이런 데가 생겨나고 이렇게 생겨날까.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 양로원이다 이런 게 어떻게 물론 자식들도 없는 사람이 온다고 하지만 대부분이 자식 있는 분들도 오는 것 같아요. 네. 그게 확실한 건 뭐가 있으면 그 자식들 찾아갖고 좀 혼 좀 내줬으면 좋겠죠. 자기 부모님들인데 어떻게 고리도 안 놔두고 외래도 한 번 안 오는 사람들이 있고 그걸 어떻게 법으로 이렇게 규정할 수가 없을까 그런 거요. 글쎄요. 네. 그건 또 연구해 볼 문제죠. 그다음에 그 영세민들도 많이 도우셨는데 그건 예.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분도 주로 이제 지금도 현재까지도 좀 하고 있지만 이제 방을 50에 3만 원이라든가 네. 50에 30에 5만 원이잖아. 이런 방을 지금도 많이 얻고 있시오. 얻고 어허. 내가 이제 쌀, 연탄, 방세까지 해서 한 사람당에 7만 원씩 도와주는 분이 조금 있고요. 아하. 우리 마누라 또 알면 또 쇼크 받겠네 또. 이런 얘기는 내가 마누라까지도 여직 지금까지 비밀을 지켰시오. 자꾸 주위에서 그러고 이제 당신도 먹고 사니까 끊어라는데 어떻게 지금 와 딱 끊어요. 내가 안 도와주면 누가 도와주겠어요. 나 설마 내가 이렇게 몇 년 하고 나면은 동네 유지분들가 누가 좀 네. 뭔가 좀 네. 나를 젖혀놓고 좀 이렇게 한번 누가 힘을 합쳐 허겄지 했는데 오히려 허겄지커녕 오히려 뭐 이만한 콧방구도 안 끼니 뭐요. 지금 그 도움을 주고 있는 집은 어디 구로동에 사시는 분들인가요? 예, 구로 3동에 한 분 계시고요. 네. 이게 주로 이제 대방동, 신대방동에 좀 계시는구먼요. 근데 이제 그런 방금 분들은 방금 어떻게 만났습니까? 이제 처음에는 내가 이제 우연히 발견해서 이렇게
쫓아가서 잡아서 물어보는 사람도 있었고요. 네. 또 내가 이렇게 좋은 일을 한다고 세상에 조금 알려지니까 그 동네 그 통장님 한 분이 오셔서 또 이렇게 추천해 주신 분도 있고요. 네. 이게 추천해 준 게 고맙지요. 너무 아. 속은 타는 줄은 모르고요. 아하. 나는 속은 타지요. 그렇죠. 어쨌든 자꾸 도와줄 사람이 많이 생겨나면 나는 나대로 속이 썩지요. 네. 왜? 안 도와준다고 하는 것보다도 도와주고는 싶으니까요. 그렇죠. 마음은.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 이렇게 뭐랄까 나도 좀 형편이 쪼달리죠. 자연적이고. 근데 네, 힘이 예, 겨웠죠. 힘이 겨웠고 내가 네. 어디 기자하고도 얘기를 했지만은 지금 보답해야 할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저 혼자이면 너무나 모자라요. 그러나 힘 있는 데까지 하셨군요. 해야지요. 네. 해야지. 또 유아원이라든지 예. 이 농아원을 도우신 얘기는 지금 무슨? 이제 삼성노아원을 내가 이제 거기 갔었는데 거기는 네. 주로 애들이 이렇게 말도 못하고 이렇게 생겼대요. 그래갖고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건 자기 방으로 뭘 갖고 라는 신호래요. 이게 이제 그 삼성노아원의 원장님이 지금 60인가 잡힌 처녀분이시래요. 여지껏 네. 참 좋은 일을 많이 하시더만요. 네. 그래서 내가 처음에 상의를 했죠. 네. 여기 뭐가 이렇게 필요하십니까 했더니 아래로 훑어보가면서 생김이 돈도 없는 사람이 그러는 거 아닌지 막 훑어봤었대요. 그래서 네. 뭐가 이렇게 필요하고 뭡니까 쭉 이렇게 얘기를 하더만요.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하이타이 같은 거 비누 이제 세습 비누 같은 거 이제 한번 가면은 하이타이 한 100봉 비누 빨래 비누 100개 저 세습 비누 100개 이런 식으로 해갖고 그다음에 이제 과일 같은 거 이런 거 사갖고 애들 이렇게 좋아하더만요. 아하. 네. 노인회, 예. 경로당은 어떻게 하셨어요? 이제 경로당은 주로 제가 이제 가만히 보면 우리 노인 양반들이 그 경로당 한번 몰래 이렇게 들어가 보고 그러면 텔레비도 안 되고 없고 너무 쓸쓸해요. 그래서 뭔가 곰곰이 생각을 이렇게 하다가 아, 내가 한번 해봐야겠다. 돈 벌어서 죽으면 뭐 갖고 가나 네. 이런 생각에서 처음에 이제 노인정에 이제 텔레비, 뭐 전화기 같은 거, 네. 그 이제 효도관광. 어. 내가 이제 그 효도관광 보낼 때도 그 동네 어디 어느 어른들이신가요? 그 이제, 어른들은? 예, 저 대방동하고 신대방동 여기 좀 나와 계시는가 봐요. 네. 근데 효도관광 같은 것도 제가 수건이다 뭐다 찍었는데 이것도 참 웃음거리가 하나 있어요. 네. 내가 사당도 아니죠. 근데 이제 이렇게 돈을 좀 쓰고 이렇게 부르짖기를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나가 이제 뭐 돈 많은 사장이라 아는지 수건에도 뭐 영패시온 김종원 사장 썼더라고요. 근데 이 수건을 도저히 사람들이 돌릴 수가 없단 말이고 할아버지들이 다 그렇게 해야 또 원칙이래요. 그러다가 아마암리에 그 수건을 몰래 달라고 그랬어요. 뭐 좀 글씨를 다시 찍으라고 해서 그 수건을 갖다 전부 다 집에다 갖다 놓고 내가 다시 찍었어요. 왜 이거 사장도 아닌데 사장이 찍었다고 괜히 나중에 큰일 날라고요. 그래서 이제 수건을 한 150장인가 되는 걸 집에다 몰래 갖다 놓고 수건을 저녁에 부랴부랴 다시 찍은 거예요. 이웃을 사랑합시다, 노인을 존경합시다 이런 식으로 해야 글씨를 다시 새겨갖고 네. 부랴부랴 아침에 갖다 드렸지요. 네. 이제 그것도 뭐 탈날 것도 없지만 하도 말이 많은 세상이고 지금 세상은 남 잘 되는 걸 굉장히 배고파하는 세상이에요. 하여튼 뭐 그런 세상인가 봐요. 뭐 그런 사람도 있겠죠. 다 그런 건 아니고. 아니요 여기 무언가 모든 사람들은요. 네. 네. 자기 생각만 하지 말고 남의 생각 좀 해주고 네. 뭔가 이해하고 서로 도와가면서 살아야 됩니다요. 네. 그렇게 남을 돕고 그 어려운 사정에 있는 분들을 찾아내고 그러는 건 시간도 많이 걸리셨겠는데요. 그 사업하면서 어떻게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까? 주로 이제 저는 이게 밤에 혼자 이렇게 공상을 많이 떨어요. 골목길 많이 다니고 그러면 주로 저는 이렇게 좀 돈 많은 분들하고는 저하고는 큰 이렇게 사이가는 안 좋아요. 제가 이쁘러지면 안 좋아요. 나쁜 건 나쁘다. 그 자리에서 내가 발설해요. 나 뭐가지 칼이 들어가더라도요. 근데 주로 이렇게 서민들, 이렇게 못 사는 분들, 학생들 내가 많이 돌아다니거든요. 네. 판잣집. 예, 하다 보면은 정말 이게 눈 뜨고는 못 보는 현상이 많아요. 방문을 열으면요, 캄캄해서요. 네.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 못 보는 이런 집들 좀 많아요. 그럼 그런 일을 20년 가까이 하셨는데 그렇게 하시면서 김종원 씨 자신이 얻은 것은 무엇이고 잃은 것은 무엇입니까? 꼭 뭐 얻은 거라고 하는 것보다도요. 하여튼 뭔가 참 지금 현 입장에서 내가 그 뿌듯함을 느끼는 것은요. 네. 지금 내가 도와준 분들이 잘된 분들이 많아요. 아, 뭐 내가 등록금이다 뭐다 대줘갖고 고등학교 졸업해도 대학교 들어간 사람들도 있고 아하. 또 저 상도국민학교라고 내가 거기를 애들을 좀 많이 지원을 했구먼요. 네. 했는데 네. 거기 애들이 이번에 중학교 들어간 애들이 많아요. 아, 거기 주로 상도동 지역에도 이렇게 위에 올라가면 이렇게 불쌍한 사람들이 많아요. 거기 그렇죠. 무호가 비슷하게 해갖고서 네. 내가 이제 하여튼 게 제가 도와준 사람이 잘 된 거 본 게 좋더군요. 그렇죠. 주로 이렇게 이제 암 환자들 네. 이렇게 막 폐결핵 같은 거 알아서 응? 생활 못하는 분들
이게 참 우리 안식구 하면 자꾸 난리 나는데 자꾸 나 얘기를 하네요. 예. 제가 안식구한테 일절 비밀에 붙였습니다. 아, 이게 미안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폭로가 돼서. 제가 이런 얘기를 안 해야 되는데 또 이때 예. 나오네요. 예. 그런 도움을 받은 사람이 총 몇 분이나 될까요? 혹시 계산해 보세요. 이게 제가 계산은 안 해보지만요. 네. 모든 게 보도가 됐고 대강 얘기했지만 한 700개 하고 이렇게 내가 계산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처음에는 이 기자분들하고 인터뷰할 때 내가 많이 속였어요. 네. 집도 갖고 살고 나 잘 산다. 오늘은 안 그리고 속이는 거죠. 지금 나 솔직히 말씀드리는 거죠. 네. 이제 어지간히 다 세상에 알려졌고 그 당시만 해도 내 재산이 뭐 4억이다 5억이다 이렇게 뭐 9천까지 보고가 올라갔고 네. 지금 재산이 얼마나 됩니까? 재산이 뭐 이슈 좀 매 맞고 난 몸뚱이밖에 없군요. 뭐 재산은 없고요. 뭐 이제 그것도 우리 엄니 있고 우리 마누라 있고 아들 둘 버렸잖아요. 그럼 됐죠. 야 그럼 되시고. 예. 그 아까 도와주셨던 양로원이 해명 예 구로동 해명양로원. 해명양로원. 예. 네. 그러니까 해명양로원과 김 선생과 어떤 관계 있는지 여기 해명양로원의 원장님이 나와 계신데 잠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장덕호 원장님 나와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 해명양로원은 언제부터 운영하고 계십니까? 82년도에 개원되었습니다. 예. 지금 거기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모두 몇 분이나 계세요? 지금 90명이 계십니다. 예. 거의가 그러니까 가족들이 없거나 외롭고 그런 분들이시겠죠. 예, 무임무탁한 분들입니다. 이 김종훈 씨하고는 언제부터 하시게 되셨어요? 그런데 그 이혼은 작년 5월달에 되게 한지 6월달에 되게 한지 그런데요. 근데 이제 이분은 전혀 당신 자신 밝히지 않기 때문에 이때까지 이분 주소도 모르고 성명도 모르고 아주 우리도 상당히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분이 평소에도 다닌다고 하는 게 전부 뭐 언때 니구다이 메고 댕긴 건 못 봤어요. 네. 그게 항상 후루만 잠바를 입고 그렇게 이제 작업복 모양을 그렇게 해 댕기시고 그래서 항상 자기 자세를 항상 낮추고 이렇게 근데 이제 그 할아버지들한테 민품 가져와도 항상 사무장에 같이 나가서 노량진 시장에 어디 전부 예, 우리 직원도 데리고 나가서 그래서 그리고 뭐 할아버지들을 그렇게 가져와도 항상 당신이 상을 내지 않고 항상 자기 자신 낮춰서 그저 인사나 올리고 갈 정도였고 네. 저희들은 뭐 전화번호도 모르고 주소도 모르고 전함도 잘 모르고 네. 이렇게 그냥 어느 날까지 이제 지내왔는데 일전에 신문투에서 비로소 네. 이분이 되게 주소도 알게 되었죠. 그렇게 양로원에 오셔서는 물건만 전해주시고 금방 가시나요? 할아버지 할머니들하고 얘기를 나누거나 그러진 않는지요? 예, 이게 혹 이제 그것도 이야기를 대화는 혹 있을 때도 있지만은 그저 물건을 우리 사무장하고 같이 나가서 사무장을 통해서 물건이 전달되고 당신 직장으로 돌아가시고 지금 이때까지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는 이렇게 소리 없이 선행을 하셔서 9개월 동안 전혀 모르셨군요. 예, 저 전혀 몰랐죠. 이게 뭐 한 달에 한 번 내지는 뭐 그 절기 동지라든지 보름이라든지 음력설, 양력설 아유 절기마당 그래 빼지 않고 항상 찾아주었습니다. 예. 이제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모르는 분이 없으시겠죠? 아 그렇죠. 예, 이전 뭐 없지만 이번에 비로소 다 알게 됐죠. 예. 이렇게 넉넉하고 잘 사는 사람들이 남을 돕는 것도 물론 좋은 일이지만은요. 이렇게 없는 가운데서 자기가 먹을까 안 먹고 입을까 안 입고 도울 수 있다는 건 참 힘든 일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근데 세상에는 이제 좋은 일이 해도 자기 좋은 일 하는 그것보다 상을 더 이상 내는 사람도 있고 또 좋은 일 해도 자기 자신이 항상 뭐 지하 3천자 밑으로 자기 자신 들어가서 자기 정치를 밝히지 않는 그런 한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참 지분이 그 김종훈 씨가 이때까지 해온 과정을 통해서 볼 때 참 그야말로 선행 가운데 정성을 쏟은 그러한 분이라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죠. 예. 원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그 김종훈 씨
짙은 충청도 사투리 쓰는 거 보면 아주 양반이신데 고향이 어디신가요? 충남 부여군 세도면이에요. 부여. 예. 그럼 서울에 오신 게 아까 처음에 얘기했을 때 몇 살? 14이라고 그랬었던가? 14살인가 5살 때 어. 된 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까지의 가정 환경이 어떠했습니까? 참 그 얘기를 하면 또 괴롭죠. 이게 뭐 그 집안 내 사생활인데요. 이게 책에 조금 나오고 나니까 어떤 분들은 그 나의 사생활을 꼬집어 갖고 네. 저거 뭐 고아원 다녔구나. 저 고아원 다녀서 성질이 좀 안 좋겠구나. 뭐가 이렇게 비꼬는 사람도 많이 있대요. 네. 그래서 내가 이걸 안 받기려고 하는데 내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4살 때 제가 이제 충청도 금성고항이라고 있었어요. 네. 금성고항은 모르겠지만 누가 금성고항이라고 그러더군요. 금성고항에 지금 내가 여기 이름은 김종은으로 됐지만은 그 당시 이름은 김재완이었었어요. 김재완. 지금 시골에서 우리 고향 사람들이 재완이라고 해야 알지 종욱이라면 잘 몰라요. 아, 예. 그래서 이제 고항으로 김재완이라고 이제 학교를 넣었더군요. 저 충남 논산군 강경읍에 저 강경중앙국민학교라고 있어요. 네. 거기를 내가 6학년 1학기 때 우리 안식한테 좀 창피스러운데 내가 또 졸업을 못 오고서 서울로 그냥 와시오. 서울로. 아, 왜요? 졸업을. 그 당시에 이제 그 고항원 생활도 참 벅차고 아하. 여러 가지 그 뭐 성격이 나한테 안 맞았어요. 그래서 네. 나 나름대로 한번 성공해 서울에 보겠다. 올라가서 한번 돈 좀 벌어보고 이렇게 한번 아하. 해보자고 그러고 네. 서울역에 딱 내리니까 뭐 어디 갈 데가 없대요. 네. 막막하대요. 그래서 어떻게 그 의자 그 대합실에서 잠을 자고 네. 파트도 잡아다 또 아침에 풀어놓고 또 잡아다 풀어놓고 이렇게 하는 바람에 네. 그렇게 하다가 이제 거기서도 이제 서울역을 좀 떠나줬으면 좋겠다. 아. 이제 이게 한마디로 저를 이렇게 충고하는 것보다도 안 됐다는 식으로 이렇게 아하. 주위에서 얘기를 하길래 이제 저쪽 딴 데로 가시오. 네. 간 것이 이제 수색 쪽으로 가고 거기서 고생을 많이 했구먼요. 아하. 거가 그 당시 수색이 굉장히 변두리했었어요. 그렇죠. 그때는 뭐 맨 받쳐주고 뭐 그렇죠. 지금 한마디로 서울시가 됐지만. 예. 그 당시 이렇게 허스럽고 보니까 배고프고 그래도 이렇게 남의 집 복 들어가기 좋고 그러대요. 아. 그렇게 해도 어떤 사람 하나 쳐다보는 사람은 없대요. 네. 참 쟤는 안 됐구나. 근데 내가 지금도 이 시간에 꼭 드리고 싶은 생각은요. 거지나 누가 이렇게 좀 불안한 사람이 지나가면요. 네.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마음속으로 안 됐구나 이런 마음을 전부 다 온 국민이 다 먹어줬으면 좋겠어요. 가져줬으면. 도와주는 못할 망정 참 안 됐구나. 또 들어온 사람이 지나고 자기는 얼마나 깨끗하단 말이야. 이렇게 피했었고 말이야. 손가락질 했었고. 전부 다 도와주는 못할 망정 안 됐구나. 어떻게 저렇게 됐을까. 쪽박이라도 깨지 말라는 게 그거군요. 예. 제발 좀 그렇게 해주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저는 책 보고는 못 읽어요. 이게 산 경험인데요. 아하. 제가 자꾸 말이 화제가 바뀌는 것 같은데요. 상도국민학교를 조금 이렇게 조금 도와주다 보니까 그 교장 선생님이 도덕 시간에 애들을 모아놓고 무슨 얘기를 좀 하라고 하더만요. 내가 말도 못하면서 한다고 그랬더니 걱정스러워서 이제 한참 고민하는데 우리 동장님 신대방 이동에 제 청룡봉사당 추천하신 분 이갑한 동장님으로 계세요. 네. 그분이 이게 뭘 좀 써주대요. 이걸 외우라고. 아. 단장에 딱 올라간 게 다 잊어버렸어요. 뭐냐 뭐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선생님 그때부터 이제 뭐 어떻게 상 경험은 속일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대로 쫙 했더니 나중에 교감 선생님이 잘했다고 하던가 그러더군요. 그래서 무슨 말을 먼저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그렇군요. 네. 그 서울 와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렇게 수색에 좀 고생 좀 하다가 이제 반년만에 형님 찾아가고 이제 제품점에 들어갔죠. 기성목장에. 그 남대문 시장 제품점 예. 형님. 네. 그 형님은 친형님인가요? 예. 그럼 재단 기술은 언제 배웠습니까? 이게 뭐 꼬집어서 이렇게 배웠다는 것보다도 이제 그 당시 좀 경제에 여유 있는 사람은 학원에도 다니고 그랬거든요. 네. 학원에 달 처지도 안 되고 그래서 이제 한마디 이제 화장실 같은 데 가서 나름대로 종이 놓고 이제 연필로 글에도 받고 하다 보니 이게 하여튼 남보다 운이 좋아서 빨리 배웠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내가 뭐 바느지서부터 재단서부터 뭐 모든 게 다 해요. 바바리 순녀부까지 다 해요. 네. 근데 뭐 돈 많은 사람, 어떤 사람들은 뭐 같이 동업으로 하자는 분도 많고, 근데 지금 현재 있는 데가 어떻든 참 고마운 직장이에요. 그렇군요. 그래서 아들 둘 낳고 여지까지 살게 해줬잖아요. 그러면요. 네. 지금 13명이 같이 일한다고 그러셨죠? 예. 그럼 지금 사시는 집은 어떻게 해서 장만했습니까? 이제 이것도 장만한 게 아니고 세상에 공개되면 창피할 문제네요. 내가 순게 우리 충청도 말로 그냥 공갈만 쳤다 우리 집이라고. 근데
따지고 보면 지금 현재 전세가 1,000만 원짜리네요. 네. 1,000만 원짜리인데 네. 남들한테 우리 집이라고 내가 거짓말도 했고. 뭐 살면 내 집이죠. 그래도 사람이 그렇대요. 새방 산다는 거고 내 집이라면요 대하는 게 틀려요 사람들이. 참 인간성이 참 못됐어요. 아니 내 집이 기든 아니든 사람은 똑같잖아요. 그렇지. 사는 집도 같고. 근데 내 집이라고는 좀 이렇게 우러러보고 새방 산다면요 이 저까진 거 그런 습관을 좀 고쳤으면 좀 참 좋겠네요. 좀 좋은 얘기하셨어요. 근데 진짜 네. 지금 현재 1,000만 원 전세에 조금 이렇게 이제 내가 85년도 1월 달에 조금 그런 일이 있어서 한 달 한 보름 정도 쉰 적이 있어요. 네. 쉬어도 애들 월급은 줘야잖아요. 그렇죠. 안 주면 이제 노동법규가 무서워서 걸려요. 네. 그 걸린다는 거보다도 일단 객지 생활하면서 애들 그 근근히 고생하는데 그 그럼 월급 떼먹을 수 식생활인데. 있것이요. 그러면요. 그 바람에 1,000만 원 전세 살면서도 조금 내가 빚을 조금 졌구먼요. 그래서 마누라하고 계속 싸움이 돼요 요새. 네. 달달달 볶았어요 요새 그냥. 네. 그 학교는 아까 국민학교 6학년 1학기까지만 다니셨다고 네. 그랬죠? 그 후에 공부는 안 했습니까? 하려고 이제 그 국민학교 같은데 많이 들랑은 그랬죠. 네. 하려고. 그다음 게 완전히 이게 뭐 그거 보고 영어로 뭐 마스터라고 그래요. 뭐요? 네. 이게 그 끝을 못 보고 조금 찔끔하다 찔끔찔끔하다 이렇게 말을 그랬죠. 왜 배우려고 욕심을 막 겨드는데 먹고 사는 게 멀고 또 무언가 이렇게 남을 이렇게 조금 뭐 돕는다는 그런 것보다 남의 신경 쓰다 보니까요. 다 때려치자 하고서 그냥 본격적으로 이렇게 막 겨들었죠 여기에요. 그래서 재단하는 걸로. 그럼 다른 거 공부를 했으면 무엇이 되고 싶었습니까? 저는 꼭 공부를 해서 뭐가 되는 것보다도요. 제가 지금도 좀 배웠으면 좋겠쇼. 지금도. 배우고 싶어 꿀떡 같은데. 지금 우리 김정은 씨 충청도 몇이죠? 예? 올해 몇이죠? 지금 만 37인 게. 그럼 아직 멀었네요, 뭐. 근데 저는 이제 배우긴 텄나 봐요. 왜요? 부진이 벌어서 지금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 좀 도와줘야죠. 내가 안 하면 어떻게 해요? 가족은 어떻게 되세요? 아까 어머니하고 네, 우리 엄니 계시고요. 엄니. 네. 네. 그리고 또 우리 안 식구. 네. 우리 이제 큰아들 작은아들. 엄니하고 네. 그리고 이제 처제들을 안 내가 식구. 또 큰아들 그 아들만 둘이에요? 예. 그리고 처제들? 처제들을 또 한 둘 때 데리고 있죠. 전화 안 먹고 이거. 아주 참 좋은 일을 안팎으로 하시는군요. 우부 아빠 그 의당이 할 일이죠. 의당이 할 일. 할 일이죠. 잘했어요. 참말로 잘했어요. 근데 그 부인이 아까 와서 아까부터 부인 걱정을 하시는데 오늘 괜찮으실까요? 집에 가서? 뭐 설마 죽이 하고시. 그런 부인이 어떻게 생겼는지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원령 여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집에 돌아가셔도 괜찮으시겠죠? 결혼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11년 됐어요. 네, 꽤 오래되셨군요. 그런데 그 바깥으로의 말씀을 들을수록 참 부인 되시는 분이 고생이 많으셨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동안 그렇게 돈이 생기기만 하면은 다른 사람 도와주고 그러면 살림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제 도와주는 것도 저는 모르고요. 한 3개월 됐어요. 알은 지는. 네. 3개월 11년 동안 모르셨어요? 몰랐죠. 네. 아빠가 갖다 주면은 그 돈이 그냥 다근히 하고 네. 이제 쓰고 쪼개서 그냥 조금씩 저축해가면서 살았죠. 네. 그냥 그 적은 돈으로 알뜰살뜰 사셨군요. 제일 처음에 이제 결혼해가지고는 제가 이제 집에서 조금 부업으로도 조금 벌고 네. 이제 장사도 해보고 다 했어요. 네. 그렇게 11년 동안 모르고 나서 아셨을 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글쎄요. 처음에는 좀 실망을 했죠. 아빠가 자기 먹을 거 안 먹고 자기 옷을 입으면은 일주일이든 2주일이든 벗으라고 해도 안 벗고 그냥 입고 그냥 다니고 신발이 창이 나도 그냥 다녀요. 그리고 점심 한 끼 짜장면 한 그릇도 아까워서 못 먹고 그렇게 하던 사람이 참 남을 위해서 저렇게 살았다는 게 지금 생각할수록 더 참 눈물겹죠. 그렇게 남들을 도와다니러 다니고 그러시면은 그동안 오해도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오해 조금 했어요. 어떻게 해요? 왜 그러냐면은 남 일할 때는 자기도 일을 해야 하니까 일하고 이제 저녁이면은 다니거든요. 그러고 그러니까 11시 12시 어떨 때는 1시에도 와요. 그러면은 이제 뭐라 그러세요? 집에 오셔서. 집에 와서는 뭐 어떻게 누구 만나서 얘기하다 보니까 늦었다 그러고 그러면 왜 전화도 못 해주냐 그러면은 어떻게 하다 보면 전화 못 했다 그러고 그냥 그러고 말죠. 왜 말씀을 안 하셨을까요? 글쎄요. 아무래도 이제 저는 여자니까
그렇게 하면은 신경 쓸까봐 그랬겠죠. 항상 지금도 그래요. 신경 쓸까봐 집에 식구들도 안 알리고 자기 혼자서 그래. 남을 위해서 저기에서 산다는 것이 세상에 알려지는 것도 아빠는 싫어해요. 몰래가. 지금은 어떠세요? 다 알고 나신 후에. 다 알고 나니까 처음에는 좀 저겠지만 지금은 생각할수록 좋은 일을 하셨으니까 앞으로도 자기가 원한다면은 좀 더 좋은 일을 많이 하면 좋지만 내 건강도 생각하고 이제 좀 자기를 위해서 좀 생각을 해줬으면은. 이렇게 가족들은 고생을 많이 했지만은요. 그 어렵고 외로운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희망을 줬습니까? 참 훌륭한 남편 두셨어요. 혹시 남편께 더 바라고 싶은 게 있으십니까? 바라고 싶다는 거는 어머니가 계시고 또 저도 식구들을 많이 거느리고 있다 보니까 좀 더 가정에 신경 좀 써주시고 이제 내 몸 자기 건강도 생각하시고 좋은 일을 하셨으면 그러죠. 앞으로도 옆에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김종훈 씨 얘기 참 쭉 들으니까 그 고생도 많이 하셨고 눈물 나는 얘기도 있고 또 방송으로 다 하지 못할 얘기들도 참 많이 있는데요. 그래도 끝까지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렇게 남을 돕고 응지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밝은 빛깔 또 희망을 던져주시는 일은 참 고상하고 중요한 일이고 아마 이 세상에서 제일 귀한 일을 하신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한 가지 유감은 아까도 몇 번 본인이 얘기했지만은 부인에게까지 얘기를 하지 않고 숨기셨다는 것은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그 이유라는 것보다도 이제 내가 예를 들어서 얼마 번다고 이렇게 우리 안식관때 하게 되면은 네. 그 돈이 다 안 들으면 바가지 박박 그럴 거 아니요. 그리고 그리고 남 도와줄 수 없고요. 사람이 욕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돈 원래 버는데 집에 30만 원에다 월매 갖다 주면 싫어할 거 아니에요. 이게 내 수입이 요거다고 이제 거짓말을 한 거죠. 그 일일이 털어놓으면은 누구 치고서 욕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꾸 집으로 갖고 오라고 그러고 그냥 그 말 사실이죠. 못 오게 하죠. 그 못 오게 한다는 것보다 하여튼 그래서 다 속인 거예요. 다른 이유는 좋고, 없고요. 예. 그래 남을 도와주는 좋은 일을 하는 것과 부인을 속이는 것과 어느 것이 더 중요한다고? 부인을 뭐 속이는 게 큰 죄는 아니고요. 어디가 뭐 강도 도둑질하는 거 아니고 남 도와주는 일인데 아하. 뭐 나쁜 일이 있겠어요. 네. 상도 많이 타셨겠죠 그동안. 어떤 상을 타셨습니까? 주로 이제 그 각 동 같은데 그 지부 같은 데서 이렇게 민간인 상을 많이 쓰고 감사패 같은 걸. 최근에 타신 상은 어떤 것입니까? 제 19회 그 청룡봉사상 그 어. 인상 부분에서 하나 네, 받았고. 청룡봉사상. 그 청룡봉사상은 되게 치안 관계하시는 경찰에서 많이 타시는데. 예, 그런 말씀 하시더군요. 그렇죠? 예. 그런데 거기서 유독히 민간인으로 타신 것은 김종훈 씨 분이었죠 이번에? 그 며칠 날의 일이었습니까? 3월 9일 날 2시에 세종문화회관에서. 그럼 그 상을 타시게 된 것을 미리 알았습니까? 전혀 몰랐죠. 아하. 네. 몰랐다 이제 화장실에서 신문을 딱 들어봤는데 나하고 비슷한 사람이 있긴 있어요. 그래서 아이 내가 대리가 있냐? 야 이거 뭐 왜냐면 저는 뭐 생각하는 것보다도 꿈에도 생각도 안 했죠. 네. 그래서 이제 신문을 갖고 딱 들어오는데 전화가 한 통 삐지고 왔대요. 누구한테 축하한다고. 뭘 축하하냐 했더니 그때도 이제 또 이게 재승선 얘기인데 화장실에서 그냥 옷 다니고 막 달려와서 신문 보고서 비슷하걸래요. 네. 희한하다. 그랬더니 주스를 본 게 내 주스요. 그래서 알았시오. 아니 김종훈 씨는 그냥 모든 그 해프닝에 다 화장실하고 관계. 축하합니다. 정말 진실로 축하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참 우리는 웃고 화장실 얘기를 했지만은 그래도 참 그 화장실에서 옷을 벗고 달려올 정도면 본인도 몹시 기뻤겠는데요. 얼만큼 기뻤습니까? 그 기뻤다는 것보다도 어리가 벙벙하면서도요. 네. 이게 내가 탈 자격이 있나. 근데 뭐 이거 거짓말로 쓴 것도 같고요. 나보다도 더 훌륭한 사람이 많고 가끔 텔레비 같은 데 보면요. 네. 그거 참 부러운 사람 대단하게 고하고 있어 하는 사람도 있고 거기다 비하면 나는 백분질도 안 되죠. 진짜 백분질 안 되죠. 근데 어떻게 그런 사람 놔두고 날 줬을까? 지금도 궁금해 죽겠죠. 지금도? 네, 지금도 궁금해요. 그럼 그 궁금한 건 나중에 풀어보기로 하고요. 그 남을 돕는다는 게 뭡니까? 남을 돕는다는 게 지금 내 자신을 돕는 거랑 똑같지요. 내 자신과 똑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좀 이렇게 무언가 이렇게 불우한 처지에 있는 사람을 도우면요. 사회가 좋아져요. 아, 그 사람을 갖다 나쁘게 만드는 건 사람이 나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죠. 사람을 나쁘게 만드는 거예요. 네.
이게 내 자신을 이용하는 거랑 똑같아요. 네, 그렇군요. 그럼 앞으로 꼭 이루고 싶은 건 뭡니까? 지금 37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네. 그리고 뭐 이루고 싶은 영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요. 내 충청도 부여 땅에 가서요. 그산 같은 건 하나 좀 이렇게 큰 땅 녹아 좀 하나 헐어 갖고 학교 같은 식으로 이렇게 좀 비스듬히 져 갖고서요. 서울에서 그 유능한 교사님들 몇 분 모셔다 놓고 나랑 같이 아하. 1등을 같이 할 분이 있었으면 어. 그게 내 정말 죽을 때까지 소원입니다. 아, 그것이. 나도 지금 배우고 싶어요. 근데 네. 마음대로 안 된단 말이에요. 내가 모든 거 다른 사람들한테 하면 좋잖아요. 그렇죠. 그거 좀 하고 싶고 뭐. 김정우 씨 37까지 살면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언제였습니까? 그 행복했던 것보다도 저는 이렇게 생각하네요. 현재 입장에서 우리 아들 둘 낳고 네. 또 이렇게 밥이라도 먹고 사는 걸 나 굉장히 행복하게 느끼네요. 내가 솔직히 무식한 사람이 물에서 애 남도 없고 이렇게 밥 먹고 살고 있슈. 나 그 이상 행복한 게 없슈. 네. 식구들 드리고 예. 밥 먹고 예. 남을 도울 수 있는 건 예. 가장 행복하다. 아, 그게 행복하죠. 예. 참 귀한 일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그 상타신을 축하합니다. 이렇게 해서 행복을 느끼시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행복은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들 주위에는 행복이 무엇인지 모르는 분도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행복이 바로 내 것이요, 우리 이웃의 것이라고 자랑하며 살고 있는 여기 김종훈 씨의 경우 오늘 순서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11시에 만납시다. 여기서 작별합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